이번 시간에 우리 표 작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표를 이제 만들어주면 이게 이제 끝이에요. 요거 이제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캡션이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죠. 이 캡션이라는 거는 우리 표뿐만 아니라 표가 됐든 도형에 붙는 그런 이제 제목 같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캡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 단위 계라는 거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본문에 쓰게 되면 우리가 표를 움직였을 때 얘랑 이제 따로따로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이 표 자체에다가 우리가 캡션이라는 걸 추가시켜서 지금처럼 단위 계하고 요걸 이제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가 표를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 캡션도 같이 이제 움직입니다. 해서 이 캡션이라는 거는 본문에다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 자체에다가 캡션이라는 걸 추가시켜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치 값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런 값들은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표 자체에 보게 되면 이제 블록 계산식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블록 계산식으로 얘네들의 이제 합계 그리고 이 값들의 합계 그리고 이 값들의 합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계산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제 블록 계산식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합계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계도 구할 수 있고요. 평균값도 우리가 구해줄 수 있고 그리고 수치값들에 대한 그 곱도 이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계산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 표 자체의 이제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고 이 위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만 싹 다 이제 입력을 해 놓고 우리가 이제 단축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몇 번만 클릭해주면 이런 합계가 됐든 곱이 됐든 평균값이 됐든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지가 알아서 계산을 이제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 표를 이제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 표를 만들 때 지금처럼 몇 항 몇 열짜리 표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표의 위치는 이제 어떻게 된다. 그리고 각각 이제 셀들마다 이제 색깔도 전부 다 다르고 선 모양도 다 다르죠. 해서 선 모양 지정하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셀에 이제 서식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글자 모양도 여기는 다르죠. 아래쪽에 있는 거랑 이제 달라요. 그리고 합계 부분도 이제 글씨 모양이 조금 이제 다르죠. 이런 이제 글자 모양을 지정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각각 이제 셀들마다 높이를 이제 똑같이 만들어라. 그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블록 계산식을 이제 수행하는 것도 나오고 캡션도 다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을 정렬하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표는 항상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예요. 우리가 시험 볼 때마다 이제 표 작업에서 우리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얘는 이 표는 6행 5열짜리지만 행의 수가 됐든 열의 수가 됐든 이거는 이제 변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셀의 구분선의 이제 종류, 이중실선도 있고 굵은 선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선의 종류가 변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셀의 배경 색깔은 당연히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글자 모양도 이제 당연히 변경돼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블록 계산식에서 우리의 합계다, 곱이다, 아니면 평균값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해서 그런 이제 계산식의 종류가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캡션이 지금 이제 우측 상단에 있지만 얘가 이제 좌측 상단에 만들어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좌측 하단에다가 만들어라 아니면 우측 하단에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캡션의 이제 위치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될 수 있는 게 지금처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 작업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기능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워드 실기 시험이 30분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런 표를 하나 만드는데 막 5분, 10분 막 그렇게 시간이 걸려 버리면 절대로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워드 실기 시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아라. 그러면 그게 이제 표 작업이에요. 표 작업. 표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표를 이제 쭉쭉쭉 만들었어요. 이 표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차트도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런 거 만약에 수치 데이터를 내가 잘못 쓰거나 이런 연도를 잘못 쓰거나 아니면 구분 이런 것들을 내가 잘못 썼어요. 그러면 그 잘못 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해서 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차트 작업이요. 차트 작업도 실제로 이제 해보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표를 이제 우리가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내용을 입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편집을 통해서 지금처럼 완성된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만들고 작업하고 전부 다 이제 완료하는 데까지 3분 이내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 건데 그때 표를 만들 때 쓰는 그 단축키가 우리 컨트롤하고 NT요. 컨트롤 NT가 우리 표 만드는 그 단축키예요. 자, 그럼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한글 문서가 있어요. 우리 문제대로 안 풀고 일단 기초적인 거 먼저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 때 컨트롤 NT 해서 우리가 단축키를 눌러서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컨트롤 NT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뜹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컨트롤 NT를 누르면 되고 내가 만약에 메뉴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 문서에다가 이제 표를 집어넣을 거라 입력이요. 우리가 입력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것에 표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몇 행 몇 열 만들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컨트롤 NT 누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표를 만들겠다 그랬을 때 컨트롤 NT 하고 빨리 눌러주면 지금처럼 표 만들기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 보고 몇 행 몇 열인지 우리가 그거를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글자처럼 취급을 우리가 꼭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시험 볼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뜨면 줄 개수, 칸 개수 지정해주고 글자처럼 취급 여기까지 체크 표시가 되게끔 만들고 우리가 만들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표 만들기하고 딱 들어오면 맨 처음에 이제 줄의 개수에 커서가 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6행 5열짜리 만들겠다 그러면 줄의 개수는 6이다. 그 다음에 칸의 개수는 5개다. 그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가 Alt키를 눌러보면 이 안에서도 우리 이렇게 이제 단축키가 나오겠죠. 그때 이제 글자처럼 취급하는 게 우리 T요. T 해서 T 눌러주고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6행 5열짜리 이렇게 이제 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더요. 표 지우고 다시 만들게요. 자, 우리가 표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컨트롤 NT 누르더라. 그리고 6행 5열짜리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엔터만 눌러주면 이제 우리 표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곳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표시가 돼 있으면 굳이 우리가 이거를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선택이 안 돼 있을 때 체크 표시가 없을 때 체크하라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체크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6행 5열짜리 만들어주세요. 그렇게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만들기만 땅 하고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6행 5열짜리 이렇게 이제 표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쭉쭉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하고 쭉쭉 입력할게요. 27, 28, 29, 30 하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데이터 이제 싹 다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놓고 우리가 표 안에서도 어떤 특정 셀을 선택하거나 할 때 우리가 마우스로 특정 셀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줘도 돼요. 선택해도 되지만 우리는 되도록이면 단축키 이용하는 게 빠르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표 안에서 우리가 블럭을 잡을 때 블럭 설정할 때는 키보드에서 이제 F5번을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한 번 누르게 되면 요 한 칸이 선택됐고요. 그렇게 이제 F5번 한 번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이 블럭이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여주면 돼요.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5번으로 가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 방향키 바로 위에 보게 되면 홈 엔드 버튼 있죠. 엔드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일 끝으로 가요. 홈 누르면 제일 앞으로 갑니다. 내가 만약에 제일 밑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이용해 주면 돼요. 해서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26번으로 가고요. 엔드를 누르면 30번, 페이지 업을 누르면 5번, 홈을 누르게 되면 이제 1번.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 안에서 우리가 블럭을 잡을 때는 뭘 누른다? F5번 키를 누르더라. 이렇게 해서 F5번이 우리 블럭 설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축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블럭을 이용해서 우리가 움직이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1번에서
지금처럼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F5번을 한 번, 두 번 눌렀어요. F5번을 두 번 누르게 되면 이 가운데 점이 빨간색으로 변해요. 자, 다시요. 우리가 F5번을 한 번 누르게 되면 까만색 점이 나오고요. 내가 한 번 더, F5번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빨갛게 됩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렇게 해놓고 F5번 두 번 땅땅 눌러놓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방향키를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 셀이 이렇게 범위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셀을 우리가 범위 지정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F5번 두 번 누르더라. F5번 두 번 누르더라. 해서 1번에서 F5번 두 번 눌러주면 이렇게 빨갛게 됐죠? 그 상태에서 엔드 버튼 누르게 되면 첫 번째 줄이 전부 다 범위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방향키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두 행이 범위가 잡히죠? 밑으로 또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 세 개 행이 전체 블럭이 잡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블럭 지정하는 거요.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1번에서 F5번을 땅 하고 세 번 누르게 되면 전체 블럭이 잡혀요. 우리가 전체 블럭 잡을 때는 내 커서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어느 위치에 있든 F5번을 땅 세 번 누르면 무조건 전체 블럭이 잡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1번 위치에 있는데 내가 만약에 6번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방향키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또 11번으로 가겠다. 또 밑으로 한 칸 내려가면 되고요. 또 16번으로 가겠다. 밑으로 한 칸 더 내려가면 되겠죠. 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여기 16번에서 내가 17번으로 갈 거예요. 그럼 방향키 지금 오른쪽으로 한번 눌렀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18번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1, D로 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7로 가요. 또 한 번 더 누르면 그때 이제 18번 셀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19번으로 가겠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3번이나 눌러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두 글자만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곳에 만약에 글씨가 여러 글자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나 19번으로 갈 거야. 그럼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을 눌러야 이동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되게 불편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F5번 한번 누르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요 16번이 들어있는 요 네 번째 행 있죠? 이 네 번째 행을 내가 블럭을 전부 다 잡고 싶어요. 그러면 F5번 두 번 땅땅 누르고 그리고 나서 엔드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16번 행에서 16번이 들어있는 그 곳에서 F5번 한번 누르고 우리가 키보드에 보게 되면 F7번, F8번이 있습니다. F8번을 한번 내가 키보드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한 행에 다 범위 잡혀요. 그 다음에 다시요. 내가 이제 16번 행에서 F5번 한번 누른 상태에서 F7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 단위로 잡혀요. 그래서 내가 행 단위로 이제 블럭을 지정할 때는 F5번 한번 누르고 우리가 F8번을 눌러주더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만약에 열 단위로 블럭을 지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F5번 한번 누르고 F7번 눌러주면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셀과 셀 사이에 내가 이동을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13번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 탭을 누르게 되면 14번으로 이동이 돼요. 안에 들어있는 글자 수가 몇 개이든 상관없이 오른쪽 셀로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탭을 또 누르게 되면 또 그 오른쪽 셀로 이동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 이렇게 눌러주면 셀 단위로 그렇게 왼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냥 탭을 누르면 셀 단위로 움직이긴 하는데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갈 때는 Shift하고 탭을 누르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표를 만드는데 표를 만약에 잘못 만들었어요. 잘못 만들었을 때 표를 지워야 되겠죠. 지울 때는 어떻게 지우냐? 우리가 마우스로 표 앞에 지금처럼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게 되면 화살표 모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이 표가 전체가 선택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눌러도 이렇게 이제 삭제가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키보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표에서 빠져나갈 때 이 표 밖으로 빠져나갈 때 Shift하고 ESC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표 앞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표를 지울까요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표를 잘못 만들었을 때는 빨리 지우고 빨리 새로 만드는 게 더 빨라요. 내가 만약에 5행 5열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6행 5열로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한 행을 지워야 됩니다. 그때 그런 거를 이제 수정하는 것보다 지우고 다시 하는 게 더 빠르더라. 왜? 단축키만 알고 있으면 더 빠르거든요.
자, 그럼 우리 표 작업에서 사용되는 그 단축키 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표 작업에서 이제 사용되는 단축키요. 자, 우리가 F5번을 한번 누르게 되면 얘는 이제 블럭 지정할 때 우리가 사용한다 그랬죠. F5번을 한번 누르게 되면 블럭이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거고, F5번을 두 번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움직이게 되면 블럭 지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F5번을 세 번 땅땅땅 누르게 되면 전체 범위가 잡히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블럭을 설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L을 누르게 되면 우리 표의 테두리 있죠? 그 테두리를 변경할 수 있게끔 나타납니다. 해서 L이 라인의 약자 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요. C는 셀의 약자 해서 셀의 배경색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변경시키고자 할 때 누르는 게 우리 C요. 그리고 M이다 그러면 M은 머지라는 그 영어의 약자입니다. 얘는 이제 여러 칸을 한 칸으로 이제 합칠 때 쓰는 그런 단축키요. 그렇게 해서 이제 LMC하고 요 세 가지, LMC하고 요 세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단축키들은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할 거예요. 해서 L은 라인의 약자, C는 셀의 약자, M은 머지의 약자 해서 그렇게 LCM 이거 세 가지 요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표 만들기 할 때, 표 만들 때 우리가 누르는 단축키가 뭐다? Ctrl NT다. Ctrl NT.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Ctrl NK 하고 있죠? 컨트롤 NK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할 때 개체 속성 그 대화 상자를 열 때 우리가 컨트롤 NK를 누른다고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를 만들어 놓고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표 개체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NC가 우리 캡션을 우리가 만들어줄 때 쓰는 거예요. 요 C가 캡션의 약자요. 그래서 컨트롤 NC가 캡션 달 때, 캡션을 만들어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축키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Alt L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Shift하고 ESC 얘는 이제 빠져나오는 거. 빠져나올 때 우리가 Shift ESC 누른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 만들어 놓고 이제 합계가 됐든 평균이 됐든 곱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록 계산으로 우리가 한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SAP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썸의 약자 S, 그 다음에 에버리지 약자 A, 프로덕트의 약자 P요. 이렇게 해서 SAP하고 이렇게 세 가지요. 합계 평균 곱 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축키입니다. 해서 우리가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겠죠. 블럭 잡자마자 바로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르면 블럭 합계가 구해질 거고, 블럭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게 되면 바로 평균 값이 나올 거고,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게 되면 바로바로 곱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축키 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놓고 이 표 안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정렬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때 여기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구분이다, 2000년, 2020년 평가다, 비고다 하고 얘네들을 이제 보게 되면 얘네들은 첫 번째 행은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이겠죠. 그리고 6번도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 시켜주면 됩니다. 얘가 가끔 가다가 이제 왼쪽에 붙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가운데 정렬이요. 해서 첫 번째 행 가운데 정렬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합계 얘도 지금 현재는 가운데 정렬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유럽이다, 미주다, 동남아시아다, 남아시아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지금 왼쪽에 붙어 있죠.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표를 만들자마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 내가 입력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입력만 한 상태라면 걔는 이제 양쪽 정렬이 돼 있는 거예요. 양쪽 정렬이 돼 있는데 문제상에서 이거를 뭐 왼쪽 정렬해라 그런 말이 없어도 우리는 알아서 왼쪽으로 붙여서 우리가 왼쪽 정렬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이제 수치 데이터가 있을 때 얘는 지금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0년하고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다 똑같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수가 다 똑같은데 얘가 지금 가운데 정렬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두 글자짜리도 있고 세 글자짜리도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해 주는 겁니다.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가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수가 여기는 두 글자짜리가 있고 네 글자짜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왼쪽을 기준으로 전부 다 맞춰져 있죠. 그러면 이제 왼쪽 정렬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처럼 뭐 세 글자짜리도 있고 두 글자짜리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숫자 맨 뒤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오른쪽 정렬해 주는 거예요. 근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세 글자짜리예요. 이거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맞췄는데 그게 아니죠. 왼쪽을 기준으로 맞췄는데 그것도 아니죠.
얘는 글자 수가 다 똑같아요. 그럴 때 숫자가 됐든 아니면 평가처럼 우수다 저주다 해서 두 글자씩 이렇게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가운데 정렬시켜주면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 표 그림을 보고 어떤 게 어느 쪽 정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가운데 정렬할 때 뭐 눌러주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게 되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요. 오른쪽 정렬시키겠다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R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왼쪽 정렬시켜야지 그랬을 때는 이제 컨트롤 시프트 L 눌러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렬, 이 그림 보고 우리가 그림을 보고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어떤 거는 어느 쪽 정렬해라, 어떤 거 어느 쪽 정렬해라 안 써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보고 판단해서 우리가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정렬을 해줘야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 안에다가 이제 내용을 입력하는 그 순서 좀 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표를 이제 만들고 이곳에다가 이제 글씨, 내용들을 이제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좀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가로로 쭉쭉쭉 입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야 이제 구분이라는 이 제목 쓰고 숫자 쓰고 글씨 쓰고 숫자 쓰고 글씨 쓰고 쭉쭉쭉 이제 입력하겠죠. 그리고 또 글씨 쓰고 숫자 쓰고 숫자 쓰고 숫자 쓰고 숫자 쓰고 글씨 쓰고 숫자 쓰고 숫자 쓰고 숫자 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숫자는 숫자끼리 그리고 문자는 문자끼리 한꺼번에 모아서 쭉쭉쭉 입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표를 이제 짜잔하고 이제 만들면 커서는 맨 첫 번째 칸 이곳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구분이라는 글씨 입력해 주고요. 입력하고 나면 이제 커서가 여기서 이제 깜빡거리고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요 제목을 이제 쭉쭉쭉 입력해 주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그 옆에 있는 요 제목 입력해 주고 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 제목 이제 입력해 주고 또 그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요 제목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증감 요 두 글자까지 이제 딱 쓰고 나면 커서는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키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더 이상 오른쪽에 셀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처음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옆으로 계속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포라고 이제 입력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남가자 요거 이제 입력해주고 밑으로 내려가서 성수 입력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구로 입력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합계까지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면 합계 두 글자를 쓰고 나면 커서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다음에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제 위로 이동하게 되면 커서는 지금 이 부분에 깜빡깜빡거리고 있겠죠. 그러면 그때 68이라고 쓰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567 입력하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738 입력하고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커서가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요 숫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얘 입력하고 아래쪽 내려가서 얘 입력하고 아래쪽 내려가서 얘 입력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커서가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겠죠. 그러면 또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68 요거 이제 입력해주고 위로 올라가서 얘 입력하고 위로 올라가서 얘 입력하고 위로 올라가서 얘 입력하고 그리고 얘 입력하고 나면 이제 커서가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요거 이제 입력해주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얘 입력하고 아래쪽 내려가서 얘 입력하고 아래쪽 내려가서 얘까지 이제 입력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렇게 이제 입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이 제목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 입력해주고 내려가면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이제 숫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이제 숫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이제 숫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이제 숫자 쭉쭉쭉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곳은 지금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할 건데 우리가 이제 블럭 계산 시 그걸 이제 이용할 거예요.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숫자 값 원래 책에 보게 되면 이곳에 수치 데이터가 쭉쭉쭉 뭐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 값을 이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블럭 계산식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표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을 먼저 싹 다 이제 입력해 놓고 그러면서 이제 편집을 이제 시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표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표 만들고 나서 이제 내용을 쭉쭉쭉 입력해야죠. 그때 그 순서 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표를 먼저 만듭니다. 이 표는 우리 6행 이제 5열짜리죠. 6행 5열짜리 표를 만들고 나서 이 안에 써져 있는 글씨들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글씨들을 싹 다 이제 내용을 싹 다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입력할 때 이 블록 계산식에 들어있는 이 수치들은 우리가 빼고 나머지 데이터만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입력하고 나서 입력이 끝나면 그 다음에 맨 위에 붙어있는 요 캡션이요. 요 캡션에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입력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문제지에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제한 시간은 우리 3분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 문서를 이제 작성하고 나서 저장 위치는 우리 C 드라이브의 WP라는 그 폴더에 표적성이라는 요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시키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백 설정이요. 위쪽과 이제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 네 군데는 전부 다 이제 20으로 설정을 하고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이제 10 그렇게 이제 설정을 이제 해 주래요. 그러면 일단 여백 설정부터 시작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여백 설정할 때 F7번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위쪽으로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Alt T 눌러주고요. 20이라고 입력하고 탭 10, 탭 20, 탭 20, 탭 10, 탭 20이요.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단 설정 좀 하자고요. 자, 우리 다단 설정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Alt W U E였어요. 그래서 Alt 한번 눌렀다 손 띄고 그 다음에 W U E 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누르면 이제 단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단의 개수는 이제 두 개다. 단 간격은 이제 8mm다. 단 구분선은 실선 0.12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단은 단 개수 먼저 이제 바꾸자고요. 다단의 개수를 이제 두 개로 바꿀 때는 Alt하고 이제 W를 눌러주면 되고 그때 이제 단 구분선을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F를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분선만 집어넣게 되면 실선 0.1가 기본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의 간격은 이제 8mm가 기본값이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기본값으로 그냥 나왔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여기에 이제 단 구분선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색상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기본이랑 우리 오피스 이 두 개의 테마가 포함된 그 색상 팔레트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를 만들 때 6행 5열짜리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T요. 컨트롤 NT를 누르게 되면 표 만들기 하고 이렇게 뜨는데 그때 줄의 개수는 이제 6줄이다. 칸의 개수는 이제 5개다. 그렇게 해서 6행 5열짜리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6행 5열 맞춰놓고 여기서 이제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거 이제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6행 5열짜리 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제 내용만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서 첫 번째 칸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분이라고 이제 입력해 주고 그 옆으로 가서 2020년, 그 옆으로 가서 이제 2021년,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서 2022년, 그 옆에 가서 이제 증감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커서가 지금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에 더 이상 셀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처음 이곳으로 이제 커서가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시켜 주면 이렇게 이곳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반포다, 난가자다, 성수다, 구로다, 학계다 해서 요 제목들을 쭉쭉쭉 이제 입력을 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 반포라고 입력하고 아래로 내려가고 남가좌 입력하고 아래 그 다음에 성수 아래 그 다음에 구로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합계까지 입력했으니까 커서가 지금 이 위치에 있겠죠. 그때 나는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다음에 위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지금 이 68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서 68 쓰고 위로 올라가고 567 위로 가서 738 위로 올라가서 1,569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내 커서는 지금 이곳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1,634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708 밑으로 가서 이제 567 밑으로 가서 67 이렇게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커서 깜빡깜빡 거리는데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수치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68,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607, 위로 가서 638, 위로 올라가서 1,762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128,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70, 밑으로 내려가서 50, 밑으로 내려가서 1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우리 표 완성된 걸 보면 지금 이곳에는 수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지만 얘네들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블럭 계산식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합계를 계산할 거라고요. 해서 이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싹 다 이제 입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이 캡션도 우리가 이제 입력을 시켜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캡션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C요. 지금 커서 자체가 이 표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표 안에서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요. 커서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상관없이 표 안에만 커서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표 안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컨트롤하고 NC 요거를 이제 땅땅 누르게 되면 표 1이다 라고 해서 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캡션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표 1이다 요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면 돼요. 지우다 보면 번호 넣기를 지울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다 지울 거니까 그냥 지움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워지고요. 그 앞에 거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자리에다가 요 캡션의 내용 요거 이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가로 열고 단위 콜론 찍고 한 칸 띄고 개 가로 닫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열어주고 단 위라고 쓰고요.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 개 그리고 가로 닫고 여기까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캡션의 내용도 전부 다 이제 입력을 다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표를 봤을 때 이 캡션은 지금 아래쪽에 작성이 됐죠. 근데 문제 그림을 봤을 때는 표 위쪽에 있다고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표 안에 들어갈 그 글씨들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입력할 거 입력 다 해줬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정렬 이제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레프트에 L, 센터에 C, 라이트에 R 이렇게 이제 눌러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되죠. 지금 여기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제목들은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이죠. 그리고 요 반포다, 난가자다, 성수다, 구로다 얘네들은 보면은 왼쪽 시작하는 곳은 다 똑같지만 오른쪽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얘는 이제 왼쪽 정렬을 시켜줘야죠.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지금 이 상태도 왼쪽에 다 붙어있고 오른쪽에 위치가 다 다른데 지금 요게 이제 다르다고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정렬 방식을 봤을 때 얘는 우리가 아무런 정렬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정렬이 우리 양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꼭 왼쪽 정렬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 수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수치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제 오른쪽이 끝나는 그 위치가 다 똑같죠. 오른쪽은 똑같은데 우리 왼쪽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수치 데이터들은 싹 다 이제 우리가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합계 요것도 이제 가운데 정렬이죠. 자, 그럼 이제 정렬 한번 시켜보자고요. 정렬을 시킬 때는 우리가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이 표 자체도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정렬을 시켜줘야 되고, 이 캡션도 우리가 정렬을 이제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시키는 거는 표가 작성된 곳 그 앞쪽 있죠. 앞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곳에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때 우리가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표하고 캡션하고 얘가 이제 전부 다 하나죠. 하나. 이 캡션이 이 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표 자체를 우리 종이가 있을 때 이 표를 우리가 가운데로 보내줘야 돼요.
지금 여기 정렬되는 그 방식을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양쪽 정렬로 돼 있거든요. 요거를 꼭 우리는 무조건 가운데 정렬시켜 줘야 됩니다. 해서 컨트롤 시프트 C를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했으니까 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내용들 정렬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첫 번째 줄을 싹 다 마우스로 블럭 잡고 가운데 정렬시킬 때는 컨트롤 시프트 C 그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요, 반포부터 구로까지 얘네들은 우리 왼쪽 정렬을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작성해 놓은 걸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왼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 정렬 방식을 봤을 때 지금 양쪽 정렬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해서 우리가 요만큼 이제 블럭 잡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L 그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왼쪽 정렬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왼쪽 정렬이 됐나 안 됐나 그거는 우리가 도구 몸을 보면 됩니다. 우리 원래는 이 양쪽 정렬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컨트롤 시프트 L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왼쪽 정렬을 이제 시켜줬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합격칸이요. 합격칸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 컨트롤 시프트 C를 땅 하고 눌러서 가운데 정렬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수치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 부분들 싹 다 이제 오른쪽 정렬시켜주면 되죠. 해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쭉 끌어서 요만큼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우리 컨트롤 시프트 R을 땅 하고 눌러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 싹 다 이제 정렬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해야 되는 게 요 캡션 이제 정렬해 줄 거예요. 이 캡션은 제가 작성한 건 지금 왼쪽에 붙어 있지만 우리 문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캡션은 오른쪽에 붙어 있다고요. 해서 이 캡션 한번 내가 이제 클릭을 해주고 커서가 캡션 안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컨트롤 시프트 R을 땅 하고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한 거 이제 정리 좀 해보자고요. 자, 우리 이제 표 작성하고 이제 만들 때 맨 처음 이제 표 6행 5열짜리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내용들 쭉쭉쭉 이 내용들 싹 다 이제 입력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력할 때 이 캡션까지 싹 다 이제 내용을 싹 다 이제 입력했죠. 이렇게 표 내용과 이제 캡션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렬을 시작하면 되는데 정렬할 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있다 그랬죠. 표 자체도 우리가 정렬해 줘야 되고요. 표 안에다가 내가 작성한 그 내용들도 우리가 정렬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캡션도 우리가 정렬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표 자체를 정렬하는 거는 무조건 이제 가운데 정렬해 주면 되고요. 표 내용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정렬을 시켜주고 이 내용들이 싹 다 이제 정렬이 끝나고 나면 그 캡션이 이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정렬을 또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요만큼 한 거는 제가 문제상에 들어있는 그런 지시사항을 보고 한 게 아니죠. 그냥 표 요 그림만 보고 여기까지 이제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지상을 보고 우리가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편집을 이제 시작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편집하면서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 지상 이제 보자고요. 이제 보니까 표 작성하고 이렇게 나왔고 이곳에 보니까 이제 크기다, 위치다, 이제 모든 셀에 안 여백하고 이렇게 나왔죠. 얘네들은 요 내용들은 우리 이 표에 개체 속성 그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이제 해주는 거예요. 해서 표 안에다가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서 표 안에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개체 속성 대화 상자를 불러올 때는 컨트롤하고 NK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컨트롤 NK를 땅땅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셀 속성 요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지금 이 대화 상자랑 우리 이 지상이랑 같이 좀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크기는 너비는 이제 78에서 80 그 사이로 이제 하래요. 지금 우리 너비는 보니까 우리가 수정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이제 79로 되어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79로 돼 있어요. 근데 너비를 제가 뭐 따로 이제 조정한 게 있어요? 없죠. 우리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용지 여백 설정해주고 다단 설정만 정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표를 6행 5열로 짜잔하고 이제 만들면 그때 나타나는 그 크기 우리가 크기 변경을 안 했을 때 표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 크기가 지금 이 크기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 개체 속성 이 대화 상자에 들어왔을 때 너비가 78에서 80, 그 사이인지 아닌지 요거는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이제 33에서 34로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높이를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곳에 27.14mm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27이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위치는 이제 글자처럼 취급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표 자체를 만들면서 글자처럼 취급해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따로 뭐 설정해 줄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설정해야 되는 게 모든 셀의 안 여백 요것만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설정할 때는 지금 여기 이제 여백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이곳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라는 그 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표라는 요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에 모든 셀의 안 여백이라고 해서 문제상에 나와 있는 이 제목과 똑같은 게 있죠. 여기서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을 2mm로 그렇게 이제 바꾸래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지금 이 부분이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2mm 써주고 또 더블 클릭해서 2mm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면 지금 요 세 줄이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죠.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우리 이 개체 속성 대화 상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캡션의 이제 위치까지 여기서 같이 이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지금 우리 거는 요 캡션이 아래쪽에 있지만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캡션이 이 위쪽에 있었죠. 해서 요 캡션의 위치도 우리가 이 표셀 속성 이 대화 상자에서 같이 해준다고요. 해서 여백 캡션 이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캡션의 위치를 우리가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캡션이 이제 위쪽에 있으니까 위쪽으로 요 아이콘만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해서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이 표셀 속성 이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캡션이 요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죠. 그리고 안 여백도 우리가 설정한 게 전부 다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됐고요. 우리가 또 확인할 거 전부 다 확인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우리 정리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컨트롤 NK를 짜잔하고 이제 눌러서 표셀 속성 그 대화 상자에서 우리 표 크기 이제 확인해 줬어요. 그리고 셀에 이제 안 여백도 아까 지정해 줬고요. 그리고 캡션의 위치도 이제 우리가 변경을 같이 이제 시켜 줬습니다. 지금 우리 컨트롤 NK 여기서 한 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해 줬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이제 셀 너비 조정도 하고 표 높이도 이제 조정할 거예요. 그리고 셀 높이 갖게 요것도 이제 설정을 이제 해 줄 건데 우리 셀 너비 조정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제 이 표 안에다가 이런 글씨들을 막 쓰는데 이 글씨가 너무 길어서 두 줄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만 우리가 셀의 이제 너비를 조정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 거는 아까 작성된 걸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한 줄로 다 작성이 됐기 때문에 셀 너비 조정은 따로 이제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높이 조정 요거 이제 하고요. 셀 높이 갖게 요거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전체 행을 셀 높이 갖게 요거 이제 하라 그랬어요. 요거 하기 전에 우리 표의 높이가 아까 안 맞았다고요. 근데 높이가 지금 33에서 34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높이 좀 이제 먼저 맞추자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싹 다 이제 전체 블록을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우리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눌러요.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키를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의 높이가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조정이 돼요.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싹 다 이제 블럭 잡고 컨트롤하고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딱 누르게 되면 그 높이가 표의 높이가 이제 33에서 34 그 높이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NK를 땅땅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셀 속성 이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높이를 볼 때는 우리가 기본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서 보면 돼요. 기본이라는 그 탭으로 이동해서 높이를 봤을 때 우리 지금 33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요. 해서 지금은 여기서는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켜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할 때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표 높이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줬고요. 우리가 셀 높이 갖게 이것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이곳에 보면 셀 높이 갖게라고 있죠. 요 셀 높이 갖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테두리 이제 바꾸라고 그렇게 나왔죠. 요 테두리를 보니까 표 안쪽이요. 표 안쪽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선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 안쪽은 실선 0.12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실선 0.12가 우리가 그냥 기본으로 표를 만들었을 때 그때 실선 0.12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해서 얘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표 바깥에 이제 위쪽과 아래쪽은 그리고 나왔죠. 여기서 얘기하는 표 바깥의 위쪽 아래쪽 그러면 어디 얘기하냐? 표를 전체 하나로 봤을 때 그때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군데는 실선 0.4mm 그렇게 이제 선 모양을 설정하래요. 지금 우리 완성된 이 그림을 봐도 이 맨 위에 줄과 맨 밑에 줄이 굵은 실선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선 모양을 바꿀 거예요. 라인의 약자 L이요. L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선 모양 바로 적용 있죠. 얘가 지금 현재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해제를 먼저 시켜줘야 돼요.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면 테두리의 이제 종류를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그 테두리 단추가 눌러진 곳은 자동으로 전부 다 이제 선 모양이 적용이 돼 버려요. 해서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크 표시 먼저 해제해주고 그리고 굵기는 이제 0.4mm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0.4 요거 이제 선택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쪽과 아래쪽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위쪽을 선택할 때는 얘를 눌러주면 되고 아래쪽을 선택할 때는 얘를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위쪽하고 아래쪽 한 번씩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곳에 미리 보기 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곳에 이제 굵은 선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 굵은 선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된 거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표 바깥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그리고 나왔죠. 이 바깥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이곳과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곳은 선 없음을 이제 적용을 시키래요. 지금 완성된 그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선이 없죠. 근데 제 거는 실선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거 이제 없앨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라인의 약자 L이요.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그때 테두리의 종류를 이제 맨 위에 거 요게 이제 없음이거든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선을 없애야 되니까 왼쪽하고 오른쪽 요거 이제 한 번씩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미리 보기에서도 선이 없어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왼쪽을 봤을 때 막 점선, 빨간색 점선이 막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이제 선 없음, 그게 이제 선택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옆에 보니까 제목행이요. 제목행이다 그러면 제목행은 지금 이 곳을 보고 우리가 제목행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제목행의 기준으로 아래쪽이요. 아래쪽이다 그러면 지금 이 곳을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합계행이요. 합계행이다 그러면 이 행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합계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합계행의 이제 위쪽은 그랬어요. 이 합계행의 위쪽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요. 여기하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는 우리 완성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중실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해서 그곳에 이제 이중실선 0.5mm 요거 이제 적용시키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곳을 우리가 이제 이중실선을 바꿀 때는 지금 내가 범위를 지정할 때 요만큼을 이제 지정해 버리면 돼요. 내가 범위를 요만큼을 지정했을 때 그때 이 위쪽과 아래쪽에 해당하는 거죠. 해서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를 설정해 놓고 라인의 약자 L을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중실선이라는 거 요거 먼저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면 그때 이중실선에 우리 기본 굵기가 이제 0.5mm입니다. 해서 0.5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내가 블럭 잡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을 바꿔달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해서 위쪽 한번 아래쪽 한번 우리가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이제 이중실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테두리에 대해서 전부 다 모든 지상을 다 처리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 지금 여기 테두리 변경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셀 배경색을 이제 변경하면서 글자 모양도 이제 같이 이제 변경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 지상으로 봤을 때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제목행하고 우리 학계행에 대해서 셀 배경색을 이제 바꿔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 그 뒤에 보니까 글자 모양도 이제 변경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해서 요것들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제목행이요. 제목행이다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제목행을 먼저 싹 다 이제 블럭으로 먼저 설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셀의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C를 이제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면서 배경이 자동으로 이제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셀 배경색을 초록색으로 이제 바꿔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면색 요거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면색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초록색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때 내가 이제 선택한 거는 40에 155에 110인데 우리 RGB 값이 서로 다르죠. 해서 우리가 테마를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테마를 이제 오피스로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초록색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0, 128, 0 요게 이제 맞죠. 해서 요 색깔 이제 선택해주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초록색으로 색깔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이제 글자 모양 바꿔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Alt하고 L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L이요. Alt L을 땅 하고 누르면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서는 휴먼 고딕이다, 진하게다, 하얀색으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글자 모양 먼저요. 글꼴은 휴먼 고딕이라고 했으니까 휴먼 고딕하고 직접 이제 입력하고 엔터만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 진하게 할 건데 진하게가 우리 Alt하고 B죠. B. 해서 Alt B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글자색은 이제 하향으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글자색 선택해주고 하향 요거 이제 선택해서 255, 255가 맞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255가 맞으니까 요거 색깔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요만큼 이제 끝나는 거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럼 이제 제목행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합계행이요. 합계행 싹 다 이제 블럭으로 싹 다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주고 여기서도 우리 셀 배경색을 주황, 그냥 주황이 아니라 주황 80% 밝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셀의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C를 눌러주면 되겠죠. C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고 그때 우리 색을 바꿀 거니까 색 선택해주고 면색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주황이요. 주황색 요 색깔 찍어 보니까 255, 102, 0이래요. 우리 RGB 값이 서로 다르죠. 해서 우리가 또 테마를 우리 기본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우리 주황색에 이제 갖다 대 보면 255, 132, 58 요 색깔이 맞죠? 근데 이 색깔이 아니라 80% 밝게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해서 바로 밑으로 내려갔더니 주황 80% 밝게가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글자 모양 진하게 하래요. 진하게 할 때는 진하게만 하면 되니까 우리 도구 모음 중에 우리 진하게가 여기 있어요. 요걸 클릭하는 게 더 빠르겠죠. 우리가 Alt L 누르는 것보다 얘 클릭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해서 여기서 이제 진하게에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정렬 방식은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정렬 방식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표 작업 문제를 풀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는 이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내용 같은 것들 싹 다 이제 입력하고 우리가 정렬을 할 때 표 자체까지 이미 정렬이 끝난 그 상태라고요. 해서 얘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다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블럭 계산식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표의 합계행에다가 합계행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곳에다가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럭의 합계를 이제 산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우리 블럭 계산식을 이제 계산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축키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앞에는 전부 다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눌러주고 우리 합계를 구할 때는 썸의 약자 S,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 약자 A, 그리고 곱슬 이제 구할 때는 프로덕트 약자 P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세 칸에다가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할 거니까 지금 요만큼을 요렇게 이제 블럭으로 설정을 싹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우리는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썸의 약자 S요. 컨트롤 시프트 S 요렇게 이제 눌러주면 요렇게 이제 자동으로 합계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돼서 요렇게 이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캡션은 표 위에다가 삽입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해라. 우리가 아까 정렬을 오른쪽으로 정렬을 시켜놨고 그리고 표 위에다가 캡션을 삽입하라 그랬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표 크기 확인할 때 셀의 안쪽 여백을 설정할 때 그때 이미 다 했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싹 다 표에 대해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표에 대해서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작성한 거랑 그리고 문제 그림상에 있는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한 번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작업한 거 요거 이제 정리 좀 한번 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이제 표를 이제 작성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표부터 만들어야죠. 표 만들고 표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싹 다 먼저 입력해 주고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싹 다 이제 입력이 끝나고 나면 캡션 요거까지 이제 입력을 같이 해버린다고요. 해서 글씨 쓸 거 먼저 싹 다 이제 글씨 써놓고 우리가 한꺼번에 싹 다 이제 정렬을 이제 해주면 돼요. 정렬할 때는 정렬하고자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표 자체도 우리가 먼저 가운데 정렬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표 안에다 쓴 이 내용들 우리 문제 그림을 보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가운데인지 그걸 비교해서 우리가 내용도 싹 다 이제 정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캡션도 이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캡션도 우리가 이제 정렬을 이제 시켜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싹 다 정렬도 한꺼번에 다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편집을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런 지시사항을 보고 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이제 표를 만들 때 이 그림만 보고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편집을 이제 시작해 주면 됩니다. 문제 지상을 보고 이제 편집을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 NK를 맨 처음에 이제 눌러서 표 셀 속성 그 대화 상자에서 표 크기 먼저 확인해 주고 그리고 셀 안여백 요거 이제 전부 다 이제 설정해 주고 캡션의 위치까지 한꺼번에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켜 주면 된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우리 표 셀 우리 속성 그 대화 상자에서 싹 다 이제 해 주는 거예요. 해서 문제상으로 보게 되면 요 캡션의 위치를 옮기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대부분 있거든요. 마지막에 있다고 마지막에 해버리면 우리가 또 컨트롤 NK를 또 다시 눌러서 또 들어가야 된다고요. 어차피 컨트롤 NK를 눌러서 표셀 속성 그 대화 상자에 들어갔을 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싹 다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더 빠르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글씨들을 우리가 입력했을 때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이제 한 줄로 다 입력이 됐지만 만약에 여기에 내용이 만약에 두 줄로 만약에 입력이 됐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셀 너비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한 줄로 작성이 되게 되면 셀 너비는 따로 이제 조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표 높이를 이제 조정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표 높이를 조정하는 거는 우리가 전부 다 싹 다 이제 표 안에 싹 다 이제 우리가 블럭을 설정해 주고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키를 한번 눌러서 표 높이를 이제 조정해 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셀 높이 갖게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지상에 써 있는 그 순서대로
테두리 먼저 바꿀 거 바꿔주고 테두리 변경이 끝나면 셀 배경색을 바꾸면서 글자 모양도 이제 같이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이곳을 이제 싹 다 이제 계산만 해주면 표 작업이 이제 싹 다 이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워드 실기 강의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표를 우리가 작업할 때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 작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축키도 이제 아직까지 잘 못 외웠고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서툴다 보니까 빨리빨리 아마 작업이 진행이 안 될 거예요. 표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표 작업에서 시간이 5분이다 10분이다 그렇게 걸려버리면 30분 안에 모든 작업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아는 건데도 작업을 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해서 표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숙달, 반복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